네, 어벤져 전략회의 1월 8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문제로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온 신문과 언론이 방송들이 여기에 모두가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지금 이 탄핵과 계엄 또 이런 전국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집중되어 있고 언론 보도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국내로 있을 때 지금 세상은요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 취임 전부터 벌써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벌써 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총리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51개 주에 편입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아마 트리도가 여러 가지 어떤 이 국내적인 문제 등등과 겹쳐지면서 일단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트럼프가 당선인이요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서 군대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뭐 우리만 군대 투입하는 줄 알았더니 트럼프도 지금 뭐 군대를 투입하겠다. 특히 미국이 이렇게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쪽 인도양과 이제 이쪽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 통로이지 않습니까? 파나마가 이제 그 통행료 수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파나마를 지금 미국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사실은 이 네덜란드, 덴마크 지금 자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땅은 크지만 다 얼음 땅입니다. 저기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이누이크 쪽이라고 이제 현지인들이 저기에 살고 있는데요. 저 지역은 이제 현재 덴마크령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인데 그 내부적으로도 꽤 이제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마 러시아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미국에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덴마크는 벌써 여기에 지금 군대를 한 2조 원 이상 방위비를 지금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꽤 이 지역이 지금 핫한 이슈인데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사진 보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주니어 트럼프가 지금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한 4-5시간 저렇게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느라고 방문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아마 그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방문이. 아버지가 인사 전하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트럼프의 일단 이 출범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린란드는 뭐 국토 면적을 보면 작은 나라 소국인데 그린란드는 뭐 엄청나게 큰 땅이죠. 사실 다 빙하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 아까 뭐 현정님도 인구 5만이라고 그랬는데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덴마크령 이래 봤자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이참에 우리가 독립해서 그냥 그린란드라고 하는 독립국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답니다. 저 보면 아이슬란드도 작은 섬나라인데 뭐 아이슬란드의 뭐 몇 배가 됩니까? 엄청난 그 섬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저 그린란드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것은 덴마크로부터 그냥 분리 독립만 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 편입해라. 네. 그러니까 51번째 주가 캐나다가 먼저 되던 그린란드가 되던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이 영토를 넓히는 거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데 딱 들어맞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리독립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본국에서 군대를 만약에 투입할 시에는 뭐 우리도 뭐 대응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 뉘앙스까지 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세계가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급속히 어떤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유례없는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벌써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했더라고요.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마 어닝 쇼크가 일어났고, 여기에다가 글로벌 투자 지수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투자에 전망을 하는 지수가 있는 모양인데, 처음으로 한국이 기타 국가로 그냥 밀려나 버렸다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이 점점점 글로벌 이 시장의 어떤 자본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나라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지 않게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 지금 뭐 대통령 저 관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국회는 온통 그 문제로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민주당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을 예정인데요. 거기에 또 태클을 걸어서 결국 또 한 개를 지금 못 지켜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탈원전을 극복을 해서 원전을 새롭게 짓도록 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발목을 잡아서 한 기의 일단 건설은 지금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만보다도 못한 지금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참 한국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라는 게 한번 이게 상처가 있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거는 아주 순식간입니다. 네. 특히 뭐 경제, 금융시장 같은 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그 경험해 봤잖아요. 1997년 말에 네. 이른바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거. 갑자기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그다음에 은행 금리도 그때 뭐 두 자릿수까지 됐어요. 네. 막 이렇게 되면서 20몇 %까지 네,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금모으기 운동 뭐 등등 하고 겨우 이제 국난 극복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미의 정국이 계속된다면 네. 제2의 뭐 구체적인 형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97년 IMF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그 쇼크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치로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군을 동원해서 하는 바람에 국가적 신인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아마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뭔가 분명하지도 않는 솔직히 이건 어떤 가짜뉴스 또 망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떠한 한쪽의 어떤 일방적 주장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런 주장에 어떤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매일 이런 또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거를 대화로 또 타협으로 뭔가 풀려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방식이든지 확 풀어버리는, 군대를 동원해 쓸어버리는 이런 생각들을 망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아사히 신문인가요? 전직 장관의 아마 이야기로 그런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폭탄주 한 2, 30잔씩을 먹고 굉장히 분노해 했다. 더군다나 정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전부 다 하니까 아예 이 일반 신문들은 보지 않고 유튜브에 빠져들면서 극단적인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아마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폭탄주 2, 30잔씩 마셔야 잠이 자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극도로 정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해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확 생각하고 거기에 또 몰입하고 아예 딴 사람은 안 만나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고, 사실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총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그 원로들께서 이런저런 아마 조언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해드렸는데 또 전화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점점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다 끊어버리니까 정말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에게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네. 된 거죠. 점점 주변의 인맥이라고 할까 소통하는 이런 게 점점 줄고 줄어가지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2021년 3구 대선에서 승리할 때의 그 연대 네. 그 프레임을 깨버렸잖아요. 네. 스스로. 그러면서 계속 뺄셈 정치를 했다 그러는데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뺄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 주변에 늘어나는 사람은 늘어난 게 하나 있긴 있네요. 네. 있어요. 극우 유튜브. 네.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나 교류가 점점 늘어나고 네. 반면에 좀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인사들은 점점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네. 이런 현상들이 집권 이후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제 영장이 재발행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지금 아마 이제 언제 그러면 D-Day로 삼아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한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뭐 어디 딴 데 가 있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을 나와서 경호원들을 지휘하는 모습들이 아마 오늘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재판에 응할 것이다. 현재 서부지법 영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입장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자,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게 오늘 맹윤이라는 저번에 지원님이 명명했던 맹윤, 그 다음에 이제 찐윤, 뭐 이 멀윤,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분화 문제 그리고 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상식 의원이라고 경찰 출신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 지금 국수본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어 너무 바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전화통에 불났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게 경찰과 내통한 부분을 자인한 것인데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독님 조금